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을 키운다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이었어요. 2017년 2월 16일 피고들로부터 401호 제1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로 정해서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임대차 계약서 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죠. 원고는 반려견 3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에 2017년 2월 28일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려견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인 이상 원고에게 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서 계약금 4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년 3월 17일에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2017년 2월 28일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들이 해약금 주장을 했었어요. 피고들의 위 2017년 2월 28일자 통지는 이를 해약금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6조에 따라서 계약금의 2배인 8천만 원을 상환해야 함에도 4천만 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나머지 4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계약의 해제권을 형성권으로 해약금에 대한 해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해약금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 바 피고들이 해약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해약금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해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이로 인해 피고들에게 해약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원고의 해약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상 원고가 반려견 3마리를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 바 원고의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장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몇 명이 거주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원고가 2명이라고 답하였고 다시 피고 B가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원고가 그렇다 이렇게 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견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들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이 또는 원고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임을 고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 그리고 피고 B의 질문에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명이 사는 것이냐 이렇게만 물어봤잖아요. 반려견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통념상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터부시되지는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이긴 하나 모두 소형인 점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계약상 원고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는데요. 민법 398조 2항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요.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다음 2017년 4월 20일 다른 임차인 F에게 이 건물을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함 이렇게 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는 다시 이제 뒤로부터 다른 건물, 제2건물을 임차했어요. 보증금 3억 4천만 원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그 보증금의 액수 등의 측면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수고를 들인 것 외에 손해를 원고가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원고는 이 제2건물의 위치가 원고가 원하던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고요. 원고는 1제곱미터당 보증금의 X가 제2건물이 위 제1건물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산을 이렇게 쫙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제1건물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4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30%인 1,2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은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물을 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